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지면서 요소수가 필수인 화물차 운전자들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지역 내 요소수 생산업체에는 이 요소수를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는데요. 지자체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화물차는 물론 건설 현장을 오가는 중장비들까지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대부분 주유소가 요소수 판매를 중단하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요소수를 구할 수만 있다면 몇 시간을 들여 찾아가 10배의 웃돈까지 주며 구매하는 실정. 문제는 웃돈을 얹어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운전자들은 차라리 화물 운송을 멈추자며 다음 주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품이 함께 운송이 안 돼서 국민들이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하루속히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다뤄주셔서 요소수 생산업체도 비상입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논산과 천안, 예산 등 3곳에 공장이 있는데 매일 요소수를 구매하려는 운전자들이 몰려들자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한 병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지만 원료 부족으로 생산량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급한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에 다른 주유소나 아니면 대리점 또 여러 가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 한 시민이 소방서에 말없이 요소수를 두고 가자 소방관들이 따라 나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소방차가 멈추지 않을까 곳곳에서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소방의 경우 소방차 148대 가운데 83대가 요소수를 사용하는데 다행히 10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해 놓았다며 소방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소방서에서는 충분한 양의 요소수를 미리 확보해 놓아 소방차 출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출동 불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요소수 대란에 대해 각 지자체도 속수무책입니다. 대전의 경우 청소차 등 공공서비스 차량에 대한 요소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을 뿐 민간 분야 지원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에 요소수 생산업체가 있는 충남은 관내에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요소 수출을 제한한 중국 자매결연 도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 곳곳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재정 악화가 심각한 시내버스 업계가 최근 경유값 상승에 요소수 가격 폭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도 내 농어촌 버스업체 상당수는 사채까지 끌어쓰는 실정으로 업계는 조만간 운행 중단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80여 대의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아산시에 있는 온양교통입니다. 버스 한 대당 하루 평균 운송 수입이 코로나19 이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5일뿐이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벌어오는 돈이 50에서 60을 벌어야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벌어놓은 돈은 20에서 25만 원 돈 이렇게 벌어오고 있어서 회사에 악영향이 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는 시내버스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15개 시군의 시외, 시내, 농어촌 버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 2019년 2,838억 원에서 지난해 44%가 줄어든 1,243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말까지 누적 적자는 3천억 원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당장의 자금난이 문제입니다. 급여가 제 날짜에 못 나가고 경유를 살려도 외상 거래가 안 돼요. 현물 거래를 해야 되니까 꼭 우리 회사 사장들이 사채였는데 지금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 폭등으로 경유값도 전년 대비 17%가 인상되면서 도내 버스업계는 연간 85억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충남 버스업계까지 불똥이 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충남 노선버스 1,874대 중 절반이 넘는 1,026대가 질소산화물 저감 정치를 사용하는 상황. 요소수 대란 이전엔 리터당 400원대 구매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2,000원에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업계는 노선버스의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해
충남도와 기초지자체에 긴급 지원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하루 사이 모두 8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유성구의 한 사우나 관련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고 일가족에서 시작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감염 확산으로 모두 2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에선 천안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확진자 7명이 발생하는 등 모두 30명이 추가됐고 아산과 논산, 계룡 등에서도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되며 충남에서만 59명이 확진된 가운데 세종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오는 18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급증해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충남 지역 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174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예방접종률이 낮은 10대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전체 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학원 등원과 모임,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음식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가격도 싸고 푸짐하고 사장님 인심도 좋은 맛집 음식점 같은 데를 가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전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주변 음식점을 돕겠다면서 맛집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날카롭게 살펴봤다니까 미슐랭 가이드 못지 않을 겁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실, 1학년 학생들이 4명씩 모둠으로 나눠 열심히 토론하며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낀 점을 공유하며 만들어가는 책자는 학교와 집 주변 등 대덕구 지역 89곳의 음식점과 카페 정보가 담긴 일명 맛집 지도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식당을 직접 가서 조사하고 가격도 싸고 푸짐하고 사장님 인심도 좋은 맛집 음식점 같은 데를 가고. 학생들이 발품을 팔며 상호와 전화번호, 주 메뉴를 파악하고 직접 먹어본 뒤 푸짐한 사장님의 인심이 있는 곳, 저렴하지만 푸짐한 맛집 등 핵심 한 줄 평까지 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맛집 지도를 보시고 많이 찾아가셔서 이 맛집에 많이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6월부터 여가 시간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담은 맛집 소개 책자부터 포스터와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일단 대형 프랜차이즈는 제외하고 가성비와 접근성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 정을 나누고 학생들이 마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또 학생들이 그 마을을 위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맛집 지도를 배포하자 지역의 음식점들도 고마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게 됐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맛집 지도를 만들어서 참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맛집 지도 제작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전교육청도 지원에 나섰고 교육부를 통해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의 학교들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학생 선정 맛집 지도 전국판도 나올 전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음식점을 돕겠다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이른바 소부장 홀로서기가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본 기업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하는 특성을 이용해 얇은 막 위에 색을 내는 회로를 그릴 때 쓰는 화학 물질입니다. 일본 정부가 무기로 내세웠던 3대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로 만들고 다루는 게 어려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관련 기업과 손잡고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국산 포토 레지스트 소재와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핵심 원료인 안료를 만들고 이를 적절히 배합해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색이 균일하게 퍼질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OLED에 적용해 웨어러블 기기에 적합한 고해상도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50도 높은 온도를 통해서 공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열화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보온 컬러필터 공정 기술을 적용할 경우 OLED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단가성을 낮출 수 있고 그 특성을 더 우수한 특성을 개발된 소재는 올해 출시된 스마트폰의 OLED 패널에 적용돼 세계 최초의 상용화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일본 기업도 개발하지 못한 이 기술은 고온에서 진행하는 기존 방법보다 공정이 간단해 생산 비용 절감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일본이 개발하지 못했고 양산에 성공하지 못한 새로운 소재 시장을 우리 국내 기업들이 달성했다는 점에서 소부장의 아주 핵심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팀은 민간의 기술을 이전해 양산을 돕는 한편 초고해상도 패널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에서 열린 월성 원전 관련 2차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참고인의 한숨 소리까지 기재하는 등 본질과 떨어진 진술을 집어넣었다며 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등 다수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기존 판례를 검토할 때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재판정에서도 일부 언급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으며 3차 공판은 다음 달 21일 진행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한 달간 배달앱 상위 음식점 56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냉장 보관할 재료를 실온에서 보관해온 걸로 조사됐으며 특히 유통기한이 2018년 2월인 것도 있었고 대청호 주변 등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일부 업소는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음식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제59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국립소방병원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 소송 해결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대전, 충남, 세종 소방지부는 소방관의 근무교대 개선 등 허태정 시장이 공약했던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외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확보한 뒤 중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며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충청 출신의 대선 예비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충청권 메가시티 등 전국 5개 권역에 서울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국회 공약 발표에서 역대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지자체의 기업 관련 규제 자율권 등을 충청권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10년간 고용 유지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 학부의 지방 이전과 서울 소재 사립대 지방 이전 시 인센티브 부여를 공약했습니다.